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에 야당 되고 처음 대정부 질문하게 된 경기 용인정 출신의 이탄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단도직입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도대체 누구의 자유입니까? 우리 모두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편들고 싶은 일부의 자유입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사람 목숨값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 제발 좀 불안에 덜 시달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약육강식의 자유일 뿐입니다. 힘 있는 소수가 맘껏 착취하고 맘껏 물어뜯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편파적인 자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역대급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 3분의 2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산 격차, 임금 격차입니다. 죽고 다치는 노동 환경입니다. 원청,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어떤 직업을 가져도 가족 부양에 문제가 없고 빚 없이 안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불안에 떨지 않고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서민 중산층은 그냥 버리고 가는구나, 이런 맘만 들지 않더라도 마음이 좀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에겐 법의 보호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 하는데 정부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현실을 좀 알고 법과 원칙이니 자유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서민 중산층과 함께하는 정부가 맞는지, 편파적 자유주의, 편파적 법치주의는 아닌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에 있는 저 물체를 총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대우조선에 들어가셨던 그 조그마한 박스 아닌가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물체를. 글쎄요, 저는 어떤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전기의자, 닭장, 뒤주, 동물 케이지, 노예 감옥, 기름 짜는 압착기다. 크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80cm, 0.15평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이 안에 있던 유치한 씨 키가 178cm입니다. 80cm면 상반신도 못 들어갑니다. 총리님은 목, 허리 굽히시고 기저귀 차고 여기서 한 달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치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다. 하청 노동자한테 조선조는 어차피 무법천지다. 하청 노동자들은 저게 그냥 평소 우리 모습이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이 조선공업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정규, 노조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비정규 직원의 임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수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으로는 한
한 600대 한 200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우선 기업이 잘 돼서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기업의 정규 노조 직원으로 있는 분들도 좀 더 이러한 그 2단계, 3단계 하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의 그러한 또 사정도 또 같이 기업들과 정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대우조선 임금 수준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22년 차, 23년 차 숙련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입니다. 전부 다 가족들이 3명, 4명 있습니다. 2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0만 원이면 총리님 김현장에서 연봉 5억 받으실 때 하루 일당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4인 가족 한 달 살만 하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2016년 구조조정하면서 30% 삭감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좋아지면 복구해주겠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복구 약속 지켜졌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돼서 복구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의 조선이 매우 어려웠죠.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임원들 보수만 복구됐습니다. 2017년 1억 8천만 원이 2019년엔 5억이 넘었습니다. 2021년에도 3억에 달합니다. 회사 실적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7년 바로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했고요. 2020년까지 연속 흑자였습니다. 2021년 역대급 수주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임금만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어려울 때 고통분담 같이 했는데 왜 하청 노동자들 임금만 복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는 작년에 1조 7천억 적자난 것은 안 들어있네요. 통계. 작년이 아니라 그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바로 조금씩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임원 보수는 방금 바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 임금은 오히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경영 자체는 그저 그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했고 작년도에는 거의 1조 7천억 적자까지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원들만 월급을 늘렸다. 이렇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그러한 임원들의 그런 고임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시각은 회사 이익과 연결시키는 시각은 그냥 두고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 전체 비율이 IMF 전에는 2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장에 80%가 넘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설처럼 제야도 금지도 없습니다. 너무 지위가 열악해서 20년차, 30년차 숙련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하청 노동자가 됐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전혀 없다 보니까 회사가 좋아져도 임금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과 또 노동자들의 조합이 타결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께서 이러한 그 조선업계의 노동과 이런 그 임금의 근본적인 구조를 주요 토의 내용으로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설업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업 경쟁력에는 숙련 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노동자들 서민들 다 버리고 3단 분리 로켓처럼 나머지만 달아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총리님? 조선 산업의 전반적인 그 수주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조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압축기라는 말 사람 눈물 뽑고 기름 뽑아내는 압축기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눈에도 대한민국 조선업이 하청 노동자들 눈물바다 위에 떠있는 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자체, 대우조선 자체가 지금 대단히 경영이 잘못됐고 또 그동안에 좀 무책임한 경영의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영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업 책임으로 돌리시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30년 동안 검사만 하시던 분이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렇죠? 민생을 잘 모르시고 잡코리아도 잘 모르십니다. 총리님이 무엇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